안녕하세요. 깡현지의 강현지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제가 로드러닝도 해보고 트레일러닝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이제 트레일러닝에 관심 있는 일반인 로드러닝 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든 러너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존의 스포츠가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은 큰 거 다쳐요. 만약에 없다? 그럼 실격이에요. 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잘 수 있도록 간이 침대 같은 것도 있어요. 스피드 훈련 이런 것보다는 절대 내 인덱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 필수 장비예요. 뛰면서 어떻게 먹지? 그리고 그게 소화가 되나? 네,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요. 저는 이제 엘리트 선수 출신이자 지금 현재는 나이키 ACG 애슬리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루프라는 러닝 클래스에서 러닝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드러닝과 트레일러닝. 로드러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로드러닝은 약간 정확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록이나 뭐 훈련도 좀 잘 해야 되고 리듬도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스포츠라면, 약간 트레일은 생존의 스포츠가 아닌가. 약간 지형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변수도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뛰고 못 뛰고 이것도 떠나서 저는 약간 생존을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약간 이런 스포츠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일러닝 시작하셨을 때 뭐가 제일 좀 힘드셨어요? 저희 로드러닝 같은 경우는 엄청 이제 좋은 길에서 아스팔트 되게 잘 예쁘게 잘 닦인 길에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트레일러닝은 이제 막 가끔은 계곡을 건너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지형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발목도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에 조금 놀랬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에도 재미로 붙이신 거는? 그냥 약간 자연을 이렇게 둘러다보는 일들이 거의 많이 없었는데 옆에 풍경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뛰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돌길을 가거나 숲길을 뛸 때 그런 소리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막 낙엽을 밟을 때 약간 그런 자연의 소리가 되게 좋아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이제 돌아서 이제 내려보면 나 열심히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로드러닝의 어떤 훈련법과 트레일러닝의 훈련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로드러닝을 하실 때는 이제 마라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피드 있게 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고, 왜냐면 이제 기록 단축에 욕심이 있으면 펀러만 하시면 안 돼요. 기록을 내기 위해서 시간줄을 길게 하고 약간 인터벌 훈련도 하고 고강도 훈련을 좀 잘 버텨내야 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이제 반대로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는 그런 막 짧고 굵은 스피드 훈련 이런 것보다는 2시간,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좀 버텨내는 그런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고 천천히라도 길게 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거는, 로드러닝 하시던 분들은 이제 로드에서 걷는 구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안 걸으려고 하세요. 이제 엄청 높은 오르막과 계단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는 뛰어 올라가려고 약간 발버둥을 저도 처음에 많이 쳤었는데, 트레일러닝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럴 때는 약간 과감하게 그냥 걸으시더라고요. 길게 가야 되니까 걸으면서 체력을 아껴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드러너는 이제 대부분 다 뛰어서 억지로 막 힘든 거 참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약간 큰 거 다쳐요. 멈추는 법을 못 배워요. 네, 멈추는 법을 조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걸을 때 좀 걷고 뛸 때 뛰고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현지님은 20km 기준으로 했을 때 기록이 어떻게 차이가 나세요? 로드 기록이랑? 지금 한 20km 정도 뛰면 1시간 20분 정도 로드에서 뛰고 있는데, 이제 뛰기 좋았던 산에서는 저는 20km 정도 2시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산은 이제 2시간 반 정도. 트레일 러닝을 하게 되면 거리도 중요하지만 누적 고도라는 게 있어요. 상승 누적 고도가 있는데 보통은 10km에 500m 그리고
계산되시나요? 20km에 1000m. 그래야지 약간 평균 그 고도예요. 30km면 몇이에요, 그러면? 30km면 몇이에요? 1500. 1500. 맞아요. 그런 약간 공식이 있는데 어떤 산은 20km인데 2000인 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뛰려고 하는 산의 고도를 잘 알아야 되고 그게 높은 산이라면 높은 산에서 이제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상승 누적 고도가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지형을 많이 밟아보느냐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뛰어본 산 중에 제일 힘들었던 산은 치악산이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고 저 DNF 했던 대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 고갈되고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다다라서 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좀 데리러 와달라. 내가 근처 인도길까지 가겠다. 그럼 그 구간까지 차 타고 와달라. 심지어 지인이 안 오면 DNF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차가 못 서는 곳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차가 오는 곳까지는 두 발로 가긴 해야 됩니다. 제가 뛰었던 산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산은 치악산. 그래서 악 들어가는 산은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데 갑자기 관악산을 가시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셨던 거구나. 네. 복장에 대한 규정도 있고 아니면 실격이 처리가 되는 맞아요. 장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안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챙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실격이에요. 대회를 이제 못 뛰게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저희 선수들은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에 본인들의 그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주최 측에 이제 검사를 받아요. 그때 다 소지하고 있는지 다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대회를 뛸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죠. 보통 대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제가 뛰었던 장수 트레일 같은 경우는 필수 장비, 베스트, 그리고 양쪽에 물통, 트레일 러닝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뭐 데일밴드, 붕대 이런 것들도 다 필수 장비로 보시면 되고 이따가 제가 다 챙겨왔으니까 한번 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로드화를 신고 가면 실격이에요. 네. 실제로 그 규정을 잘 모르고 이제 상위권 주자분들 이제 로드러닝화 신고 대회를 뛰다가 실격 처리가 된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근데 실제로 위험해서 이제 안전과 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트레일 러닝화를 좀 신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공급이 방식도 되게 다르잖아요. 네, 이것도 선수들마다 개인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보통 로드러닝 할 때는 한 10kg에 에너지젤을 하나 먹어요. 풀코스 뛸 때는 뭐 한 4개, 5개 정도를 먹는 편인데 이제 이번 장수 같은 경우는 한 10개 넘게 챙겼어요. 이제 30분에 하나 먹었어요. 30분에 하나. 내가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좀 그거를 지켜서 먹었고 근데 한 번에 또 그렇게 많이 이제 넣다 보면 속에서 안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 꼭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닝은 저희가 보니까 음식도 엄청 많이 먹고 네, 맞아요. 아예 밥도 차려져 있고 라면도 있는 데도 있어요. 라면 있고 막 사골국.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약간 해자대회 아닌가요? 그러네요. 막 그렇게 체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저도 약간 그런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살려면 일단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막 먹고 나서 바로 막 엄청 빨리 뛰는 게 아니고 또 걷는 구간도 많기 때문에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 CP라고 하는 그 보급소에서 에너지를 막 바나나나 떡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채워주시고 진짜 울트라 장거리는 잘 수 있도록 간이 침대 같은 것도 있어요. 막 열 몇 시간을 넘게 레이스를 해야 되는 분들은 잠을 못 자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눈을 붙이라고 간이 침대도 있는 그런 장거리 대회도 있습니다. CP에서 원래는 다 지나치셨는데 네. 이번에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음식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좀 느껴지는 게 다를까요? 엄청난 차이를 일단 느꼈고 저도 약간 그전에 로드의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뛰면서 어떻게 먹지? 그리고 그게 소화가 되나? 이런 생각에 이제 물만 빠르게 채우고 그냥 지나치고 에너지 젤만 먹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안 해본 것들 좀 내 것들을 좀 바꿔보자 약간 새롭게 도전 한번 해보자 하고 일부러 약간 입에 구겨 넣었는데
에너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과 순위가 중요하다 보니까 10회에서 그냥 들려서 그냥 챙겨서 먹으면서 갔던 거고, 그 영상 보니까 다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뛰면서 먹으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좀 여유를 가지고 약간 10회에서는 스스로 좀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맛있게 또 식사도 하시고 옆에 분들과 얘기도 좀 나누시고 약간의 휴식을 가지고 뛰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일 러닝만 하시는 분들, 로드 러닝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도 이제 걷다 뛰다가 하셔도 되는데, 약간 로드 러닝 가면 걸으면 약간 죄인이 되는 느낌이어서 왠지 모르게 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드 러닝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답답한 거죠. 나는 저기를 뛰어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걸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로드러닝의 어떤 몸과 트레일 러닝에 적합한 어떤 좀 몸이 다를까요? 아무래도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는 사실 평지 구간이 잘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근육을 쓸 수 있는 약간 근전환이 좀 잘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체 근력이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잘 갖춰 있어야 좀 유리한 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러닝은 그냥 평지 구간을 잘 달려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하체 근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발목의 힘이라든지 반발력이라든지 그래야지 스피드가 좋아지거든요. 대회가 딱 일주일 남았다는 가정하에 로드 대회가 일주일 남았다 했을 때의 훈련 루틴과 트레일이 남았다 가상의 훈련 루틴을 좀 짜주신다면? 저는 일주일 남기고는 훈련을 선호하지 않고 쉬세요. 네, 쉬셔야 되고 2주까지. 저는 그러면은 트레일 준비할 때는 그냥 기본적인 조깅도 산에서 웬만하면 30분을 뛰더라도 이제 산에서 여러 가지 지형을 밟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조깅을 뛰더라도 뒷산을 갔어요. 그리고 뭐 언덕 있는 구간들을 좀 많이 뛰었고, 로드러닝을 할 때는 사실 웬만하면 그냥 트랙에서 하는 편이에요. 빠르게 하는 편이에요. 네, 엄청 빠르게. 질주. 네, 질주. 본인이 가진 스피드를 최대한 어쨌든 끌어내야 되니까 트랙에서 훈련을 많이 하고, 산은 꾸준히 오래 뛰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형에서 많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집계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기록이고 이건 약간 인덱스, 인덱스라는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본인의 기록을 한눈에 매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순위도 나오고. 근데 트레일은 사실 기록이 엄청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고도가 다 그냥 누적 고도 막 500. 꿀이에요, 약간. 근데 막 나는 막 고도 막 2000 이러면 이제 엄청 힘들잖아요. 같은 10km든 20km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약간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로드러닝에서는 기록이라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리와 누적 고도, 해발과 순위와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집계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높은 분들이 상위권 주자인 거죠. UTMB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580대더라고요. 근데 국내에 여성분들 좀 상위 오래 하신 분들은 620대. 이제 인덱스로 제 선배님이신 거죠. 그래서 인덱스 관리를 잘해야지 또 해외 대회를 나가서 뭔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어지거든요. 그런 관리를 또 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냥 대회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못 뛰어서 이 대회로 완주할 바에 그런 것들을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죠. F를 받아서. 네, 맞아요. 바로 이해될 거예요. F를 받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대번을 다 인덱스 순으로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대회에 참가한 신청자 중에 대충 몇 등이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장수 때 5003번이었는데 38kg 주자 중에 가지고 있는 인덱스 점수가 이제 3위였죠. 근데 약간 그것 때문에 좀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맞죠? 내가 3등이야 뭔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 얼마나 또 기세등등하겠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번엔 몇 번인지 또. 이게 또 대회 하나로 바뀌지가 않아요. 네, 계속 이제 평균을 내는 거다 보니까 하나만 잘 뛰어서는 절대 내 인덱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부터 계속 또 잘해야지 그게 또 올라가요.
가져오신 게 다 이제 현진님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장비들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는 저는 되게 깔끔하게 그냥 심플하게 로드를 띄워서 로드에는 뭐가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좋아하는 알파 플라이 카보나입니다. 카보나 신발과 그리고 싱글렛과 타이즈. 되게 단출하죠. 사실상 신발만 있으면 그쵸? 사실상 신발도 없어도 그쵸? 맞아요. 뭐 시계 정도 이렇게 같이 해주면 되겠다. 시계 정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거의 저의 약간 생존을 위한 키트입니다.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발.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심이 가득 담긴 신발이에요. 이번에 네. 맞아요. 이번에 장수 트레일 저의 그 1등으로 데려다준 신발이고요. 여기 아웃솔 보면 로드러닝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로드러닝화는 비교적 부드럽다. 트레일 러닝화는 바깥쪽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접지력이 되게 좋다. 왜냐면 돌이나 흙이 많은 곳에서는 미끄럽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성이 좋은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트레일 러닝화에 다 이렇게 아웃솔이 이렇게 그립이 잘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드 러닝화는 경량성도 되게 중요하고 반발력이 되게 중요해요. 반발력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카보나를 보통 신는데 트레일 러닝화는 이제 반발력보다는 이제 안정성에 조금 더 중심을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형이 되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발목이 돌아가거나 이제 그럴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뒤꿈치를 잘 잡아줄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통통 튕겨 나가면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 신발이 통통까지 튀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발력 있는 제품들보다는 약간 너무 높지 않은 이제 쿠셔닝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웃솔도 그립이 좀 잘 되어 있는지 그 그립이 다 많이 신다 보면은 다 따라요. 그래서 그립이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일 러닝화는 진짜 꼭 신는 걸 추천드려요. 꼭 그냥 위험한 그런 길에서 훈련할 때도 특히 빙판이나 아니면은 뭐 눈길에서 운동할 때도 저는 로드 러닝화 굳이 고집 안 하셔도 되고 트레일 러닝화 신어서 좀 안전하게 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화를 신으면 실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가르는 기준이 아웃솔 네, 맞아요. 아웃솔의 차이. 있냐 이 그립이 있냐 없냐. 그래서 얘가 좀 더 무겁긴 해요. 아무래도 로드 러닝화보다는 약간 무겁지만 또 무조건 안전이 중요하다. 여기는 이제 베스트 조끼예요. 조끼.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크. 그리고 이것도 개인컵을 지참을 해야 돼요. 개인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개인컵. 필수 장비예요. 산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종이컵을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CP에서 개인 물컵을 다 이용해야 돼요. 저는 이거 다 비닐에 패킹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방수 바람막이에요. 꼬깃꼬깃하지만 이제 방수 바람막이. 산은 올라가면 바람도 많이 불고 춥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막이도 필수 장비에 포함이 되고 내가 다 짊어지고 뛰어야 되다 보니까 가벼운 게 좋아요. 내 몸도 무거우니까. 이거는 같은 바람막인데 얘는 방풍 자켓. 이렇게 심실링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바람막이. 어떤 대회는 방풍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 어떤 대회는 방수 자켓까지 필수인 대회가 있어요. 특히나 비 오는 날에는 이제 방수 자켓을 지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장비인데 그래서 항상 대회 때마다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안에 뭐 서바이벌 블랑켓 체온 보호하는 것도 필수 장비고요. 알코올 스압도 필수 장비고 데일 밴드 그리고 붕대 그리고 비상 상비약까지가 다 필수 장비예요. 버리고 가고 싶어도 안 돼요. 골인하고 나서도 이게 다 있는지 하나씩 다 체크합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30분 페널티. 그래서 저는 약간 뛰다가 이게 떨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가방에 좀 잘 챙겨주시면 좋고 이거는 랜턴인데 이제 보통 장거리 트레일 같은 경우는 10시간 넘게 뛰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산은 해가 지면 어둡잖아요.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랜턴까지 필수 장비. 이거를 다 들고 뛰어야 돼요. 너무 많나요? 하고 싶지 않죠?
맞죠. 근데 약간 좀 갇혀 입은 모습 보면은 좀 스스로 약간 나 멋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 맞죠. 로드는 너무 단촐한데 이렇게 트레일 러닝을 이렇게 뭔가 장비를 좀 더 갖춰야 되다 보니까 준비하고 신경 쓸 건 많지만 막상 입고 달리는 스스로에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색깔 좀 마음에 드셨나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주황색 좋습니다. 이것 말고도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방수 바지, 긴팔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이번에 핸드폰도 필수 장비였고 핸드폰 전원도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보통은 본인 대회에 뛰는 그 사이트 들어가면 필수 장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서 대회 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이 오면 그 인덱스 점수가 더 올라가나요? 날씨랑은 아마 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럼 날씨가 무조건 좋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물도 근데 되게 무거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약간 CP가 이제 기존에 언제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다음 CP가 가까운데 물을 너무 또 많이 챙겨가게 된다면 너무 무겁게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 선두주자들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CP까지는 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 마실 물만 챙기는 거예요. 괜히 욕심내서 많이 챙겼다가는 짐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짐짝이 될 뻔했던 물들을 이제 눈치를 빠르게 채고 바로 버렸어요. 비워서 이제 다음 CP를 갔죠. 이제 그런 것들도 본인만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요. 네. 영업을 하면 좋잖아요. 아, 네. 이 네. 좋은 걸. 맞아요. 같이 나만 당할 수 없죠. 그 입문자들을 위한 좀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시자면 그 산을 선택하는 기준? 이게 뛸 수 있는 산인지 아닌지 아, 사실 또 알기가 맞아요. 왜냐면 코스도 찾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서울에서는 서울 둘레길이란 게 있어요. 되게 완만한 경사에 그리고 데크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둘레길을 뛰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정상을 가야 되는 코스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분이든 20분이든 살짝 맛보기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산을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오르막을 내가 걸어보고 뛰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정상을 가는 코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동네 뒷산들 많이 추천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온수역에 있는 동네 뒷산을 가서 트레일러닝 세션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초심자분들이 하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뛰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지만 걷는 페이스로 뛰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도 실제로 트레일러닝 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데리고 이제 영업을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산에 데리고 가서 진짜 자유롭게 풀어두는 거예요. 아, 걷고 싶으면 걸어. 아, 뛰고 싶을 때 뛰면 돼. 그렇게 이제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처음에 혼자 가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옆에 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고난과 역경을 느끼면 좀 더 돈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는 거를 추천해요. 즐겁게 하는 거에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자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제주도 대회가 되게 기억이 남는데 제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여행가? 이렇게 엮어서 그냥 대회 살짝 곁들여서 한번 뛰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요즘에는 트레일러닝 대회도 되게 이벤트 대회가 엄청 많아요. 막 빵빵 트레일러닝 대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CP에 빵들이 엄청 많아요. 종류 갖가지의 빵들이. 그런 대회를 일단은 먼저 나가면서 소중한 추억들을 먼저 쌓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P에 되게 맛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꿀떡이랑 주먹밥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었고 예전에 울주에서 했던 이제 나인피크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울산에서 그 유명한 약간 만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나도 한번 맛보려고 하나 챙겨서 먹었는데 진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약간 진짜 너무 눈물 나는 맛이었고 그러고 나서 너무 맛있어서 그 CP에 있었던 빵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인터넷 주문 바로 주문했습니다. 다시 집에서 먹어도 그 맛이 그거 맛있었어요.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네.
네, 거기는 또 가고 싶어요. 그거 먹으러. 놀고 먹고 약간 즐기는 약간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좋아.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그리고 장거리일수록 내가 가야 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냥 그날 하루는 나 어차피 또 가야 되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자연도 좀 보면서 얘기도 좀 나누면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로드 대회는 뭔가 모르게 약간 기록에 약간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산은 너 뭐 20km 몇 분이야 이런 게 없잖아요. 산 기록 물어보는 사람 봤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경쟁보다는 조금 더 약간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로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산으로 가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뛸 수 있어요. 로드의 매력과 트레일의 매력. 로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기록으로 스스로를 좀 약간 증명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일은 뭔가 나를 약간 계속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상위 주자로서의 이제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야 되고 조금 더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또 다 잘 극복을 했을 때 오는 성취감은 거의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길을 좀 잘못 들었고 그리고 중간에 넘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그간에 약간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럴 때 약간 당황하지 않고 그냥 넘어졌는데 하고 그냥 툭툭 털고 바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변수 속에서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네. 트레일 러너로서 이제 목표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 트레일 러너들의 꿈의 무대가 있어요. UTMB라는 그 프랑스 샤모니에서 하는 대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대회를 나가본 경험도 없고 사실 해외 대회 경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샤모니에 가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과 한번 뛰어보는 게 이제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고 무엇보다 좀 다치지 않고 즐겁게 오래오래 이런 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이기도 했는데 숨겨진 곳곳에 가서 산을 뛰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오는 그런 런트립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나요? 전혀 안 되나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구독자분들과 같이 뛰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 트레일 러닝을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영업이 됐나요? 해보고 싶은 분들은 가볍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일 러닝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장수 트레일 러닝 영상을 한번 여기서 눌러주시고 한번 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인가요? 여기로. 로드러닝이 좋은지, 트레일 러닝이 좋은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깡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다. 이 약간.